오늘은 이제 저희가 한번 애터미 사업의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네, 이제 그 전에 항상 강사님들의 그 스토리를 들으시면 되게 재밌지 않으신가요? 네, 그죠? 맞아요. 네, 맞아요. 제 스토리도 좀 한 스토리 하거든요. 제 스토리 어, 되게 웃깁니다. 왜냐면요. 제가 누구랑 사업하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 분? 네. 네, 우리 리더스 샤론 김명희 사장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알기로는, 예, 지금의 이제 시어머니 쪽 소개로 해서 결혼하기 전에, 알게 돼가지고 사업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너무, 아, 예, 예, 맞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하시고 나서 더 적극적으로 일하신 것도 알고, 예, 그 애터미 제품 써보시면서 이제 그 감동과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활동하시면서 그 노하우가 또 엄청나게 또 일으켜지는 걸로 알고 있어서 항상 제가 존경하고 있습니다.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눈에 또 딱 들어오신 게 맞습니다. 저는 저희 시어머님이랑 사업을 하고 있는데, 또 방금 얘기해주신 우리 김명희 사장님께서 저희 시어머님 성함이 또 명희십니다. 네, 와. 이명희 본부장님이세요. 그래서 아주 눈에 딱 들어오셨거든요. 저도 이제 시어머님이랑 사업을 함께 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어머, 시어머님이랑 사업하는데 괜찮아? 이러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진짜 이거는 애터미를 같이 하시는 분들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이 회장님의 말씀을 굉장히 충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사업도 굉장히 좀 빠르게, 막 이렇게 오토 판매사까지 입성도 좀 빠르게 하신 편이었고, 지금은 이제 리더스 클럽에 들어가 계신데, 저희 회장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죠. 우리, 여사님들,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지 마세요! 하시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딱 제가 이제 결혼을 하면서 애터미 사업을 전업을 하게 됐는데, 그 전부터 저한테 늘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너 결혼하면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지 마! 근데 진짜 그거를 안 시키시더라고요. 제가 사역수 때문에 3년을 같이 살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거의 친정 어머님이세요. 이제 주말에 늦잠을 잡니다. 그러면 이제 점심쯤 늦지막히 일어나요. 시스템이 없으면. 그리고 이제 12시, 1시에 이제 며느리를 깨웁니다. 송이야, 밥 해놨으니까 밥 차려 먹어라, 밥 먹어라. 이러면서 다 식탁 깔아 넣고 저를 깨워가지고 막 밥을 먹이세요. 진짜 이런 시어머님이시고, 제가 막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막 그 쫓아오셔가지고 등짝을 막 때리십니다. 너가 이걸 왜 하니? 나가서 애터미 사업이나 해. 이러면서 제 손에 있던 설거지감을 뺏어가지고 저를 막 내쫓으시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진짜 거의 엄마처럼 이렇게 저를 이제 3년 동안 데리고 사시고요. 지금도 이제 저희 집이 근처예요. 걸어서 이제 10분, 15분 거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저희 집 비밀번호도 다 아시고 문을 열고 들어오시진 않는데 강아지 산책시키다가 밤 10시, 11시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이제 똑똑하고 집에 찾아오시고 저희도 신랑이랑 밖에 나가서 막 돌아다니다가 우리 어머님이나 좀 보러 갈까? 이러고 그냥 밤 10시, 11시, 12시도 없어요. 그냥 가서 시어머님네 가서 강아지랑 막 놀다 오고 아버님 인사드리고 이제 그렇게 진짜 좀 저희 엄마가 너무 서운해 하실 정도로 약간 좀 딸을 뺏겼다 이런 얘기를 진짜 하실 정도로 진짜 너무나도 이제 어머님과 시댁과 이제 시부모님이 저한테 너무 잘해 주셔갖고 정말 사업도 그리고 가족으로서도 너무너무 화합을 잘 해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시어머니라고 하면은 너무 좋지 않나요? 그래서 주변에서 굉장히 신기해 하십니다. 근데 제가 처음부터 저희 어머님을 통해서 이제 사실 비전을 전달을 받았던 건 아니고요. 저를 이제 예터미로 꼬셨던 사람은 바로 우리 시어머님의 아들이신 그분이시겠죠. 그죠? 예, 제 이제 신랑이 연애를 할 때부터 저를 한 2년 반 가까이를 꼬셨어요. 근데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요. 남자친구가 자꾸 우리 엄마랑 사업하라 그러면 어떠세요? 아직 결혼 안 했거든요? 네. 그 우리 여자들도 자존심이 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 사람이랑 나 아직 도장을 안 찍었는데 예비 시어머님이랑 이거 같이 사업을 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어, 나는 어디로도 도망을 못 간다. 너는 그냥 내 거다. 이미 그냥 딱 찍어 놓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아직 결혼 프로포즈도 못 받았는데, 이거 일을 같이 하게 되면은 그냥 이 사람이 나를 너무 쉽게 여기는 거 아니야? 라는 그 여자의 자존심이 있어서 네, 제가 이제 많이 튕겼습니다. 우리 연애할 땐 좀 밀당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열심히 이제 튕기다가,
많이 싸웠어요. 자꾸 주말에 데이트를 하러 남자친구네 집에 놀러 가면 저는 이제 주말에 이제 쉬니까 그때는 직장을 다닐 때니까요. 주말에 데이트를 좀 이렇게 풍족하게 할 시간이 주말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요. 그러면 이제 집에 가면 저희 신랑은 이제 주섬주섬 정장을 챙겨 입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랑 데이트를 하러 나가냐? 그게 아니라 시어머니, 시아버님도 같이 정장을 챙겨 입으시고 이제 남자친구의 부모님과 광운대로, 세종대로, 신한대학교로 이렇게 세미나장에 저를 앉혀놨습니다. 그래서 언제는 이제 주말에 갔으니까 일단 따라가잖아요. 따라가서 다녀오면은 5시예요. 그럼 저녁을 막 먹고 영화 보러 갔다가 이제 막 밤늦게까지 놀다가 이제 전 연애할 때부터 자취를 하고 있어가지고 너무 이제 그 시부모, 예비 시부모님이랑 이미 연애할 때부터 거의 며느리처럼 살았어요. 자취하니까 심야 영화를 이제 보고 오면 늦잖아요. 그래서 어머님이 자고 가라. 뭘 이 시간에 가냐. 이러면은 주말에 자고 가고. 진짜 그렇게 가족같이 지냈었거든요. 근데 정말 근데 데이트를 하러 갔는데 이 세미나장에 앉혀놓는 것도 한두 번이지. 갈 때마다 그러면 어떠세요? 정말 나중에는 아주 싫더라고요. 세미나 내용은 좋은데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이었냐면 강의 듣고 내용도 좋지만 뭔가 내가 할 일은 아닌 것 같았고 나는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으니까 이 사업이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 두려움이 굉장히 컸고 뭔가 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너무 그 애텀이라는 단어가 주는 어떤 그 사업이라는 단어가 주는 그 무게감 때문에 이게 막 엄청난 일인 것 같고 조금 이제 내가 뭔가 하라고 해야 되는데 약간 귀찮기도 하고 어려울 것만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연애를 하면서 아름아름 세미나를 듣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애며 들었던 거죠. 이제 애터미가 저한테 서서히 스며드는 그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애터미가 딱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데 어때요? 내가 하겠다고 말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되는데 제가 했을까요? 안 했어요. 처음부터 저는 제대로 한다고 안 하고 직장을 그때는 다녔기 때문에 아니 왜 자꾸 나한테 이 사업을 어머님이랑 하라고 하느냐. 아니 우리 아직 결혼 안 했다. 우리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내가 결혼을 하면 우리 시어머님이 하는 거고 가족이 하는 사업인데 어련히 내가 알아서 도와주지 않겠냐. 지금 제품도 쓰고 있고 소개도 하지 않니?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 알았어. 이러더니 저희 신랑이 제 손을 딱 잡고 어디를 가냐면 이제 결혼식장을 잡으러 갑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상견례도 안 하고요. 저희끼리 그냥 예식장에 그날로 가서 날짜나 한번 잡으러 갈까? 이러면서 그냥 그 손에 이끌려가지고 바로 예식장 잡고 한 달 후에 상견례 하고 이제 오래 연애를 했기 때문에 좀 가능했었죠. 이미 이제 양가 부모님이 서로 연애하는 거를 이제 장기간 연애한 걸 알고 있었고 이미 양쪽 부모님이랑 이제 오고 가면서 밥도 먹고 이제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스무스하게 됐어요. 근데 딱 뭔가 날짜를 받아놓고 나니까 제가 그때부터는 애터미의 마음이 확 열리는 거예요. 진짜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가족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뭔가 딱 결혼을 이제 한다고 하니까 제가 그래 이미 얘랑 나랑 날짜 잡았는데 뭐 어떡해 우리는 평생 살아야 된다 이렇게 되니까 어머님이 하는 사업 뭐 얼마든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의 문이 이제 팍 열린 상태인데 그때를 저희 신랑이 공략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전에는 온갖 회유와 협박과 이제 막 온갖 막 강압과 막 화도 내보고 막 어르고 달래고 막 다 해봤는데 제가 이제 조금 이렇게 많이 튕겼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는 불쌍한 척을 하더라고요. 딱 앉혀놓고 굉장히 진지하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우리 엄마가 내년에 센터를 차리고 싶어 하시는데 이거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 너 센터를 차리면 얼마나 해야 될 일이 많은 줄 아니? 정말 이거 그 뭐 PPT 해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전산도 담당해줘야 되고 우리 뭐 제품 뭐 입출고 관리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진짜 우리 엄마가 이걸 한다고 하는데 너랑 나랑 결혼하지 않니? 너가 나를 진짜 이거를 우리 엄마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막 하면서 너무나도 막 간절하게 이렇게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이미 이렇게 열려 있으니까 어때요? 그래? 애터미 내가 제품 안 그래도 너무 좋고 진짜 화장품도 내가 오래 썼고 치약 치수도 너무 좋고 샴푸 립스 다 썼는데 제품 좋은 것도 알고 소비자로 캐시백도 받았는데 우리 어머님이 하는 사업이야? 그러면 내가 도와드려야지. 이제 하면서 애터미 사업의 비전이 그때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파워포인트 자료를 어머님이 강의를 하신다 그래서 막 만들어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 자료를 만들면서 이제 이 자료를 만들려고 하면 내용이 완벽하게 이해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전까지는 마케팅 플랜을 여러 번 들어도 이게 완벽하게 제가 머릿속에 딱 꽂혀서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이 자료를 만들려고 하니까 그게 하나하나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 걸 보면서 제가 이제 물어본 거예요. 저희 어머님한테. 어머니 이 자료는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왜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거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돼요? 하니까 모든 게 이해가 차르르 퍼즐처럼 촥 하고 맞춰지더니 뚜껑이 그때 빵 하고 날아가더라고요. 와, 그때 되게 그 기분이요. 어머 이건 해야 되겠네. 어머 이거 안 하면 바보네 라는 생각이 그때부터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신랑이 회유와 협박과 강압에도 넘어가지 않았는데 정말 그 결혼 날짜 하나 받았다는 그걸로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진짜 또 저희 어머님이 너무 좋은 분이시니까 일을 도와드리고 싶었는데 뭔가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자료를 만들면서 그 모든 부담감을 내려놓고 이 사업의 비전을 제대로 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사장님들이 저처럼 애터미 사업하러 나오는데 좀 시간이 조금 걸리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죠? 나는 애터미 그냥 얘기 듣자마자 완전 뚜껑 빵 날아가가지고 그냥 듣자마자 혹시 나왔다 하시는 분 계세요? 아, 네. 아, 우리 김영준 본부장님, 거제탑의 김선희 사장님. 아, 진짜 이분들은요,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정말 이 기회를 바라볼 줄 아는 해안을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죠? 진짜 저는요, 애터미를 좀 이렇게 2년 반을 넘게 저희 신랑의 이제 이런 그 남자친구였던 우리 신랑의 그 강압과 회유에 넘어가지 않았던 그 순간이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그죠? 옛날에 사업을 2년 반을 일찍 시작을 했으면 제가 적어도 한 직급 내지 두 직급 이상은 이미 올라가 있었을 거고 이미 리더스 로얄 리더스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모르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 시간을 정말 절약하셨다는 선택을 좀 자랑스럽게 여기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애터미 사업을 우리가 전달하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애터미 사업을 하는 분들은 이 애터미를 전달하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심플하죠. 자, 그런데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많은 분들 중에 과연 몇 분이나 애터미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전달을 하고 있냐라는 거죠. 우리는요, 그 애터미 사업에 대해서 내가 먼저 이해하지 않으면 절대 다른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이 사업의 개념에 대해서 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 제가 하는 강의안이 새로운 건 절대 아니고요. 여태까지 애터미 사업을 좀 한 4년, 5년, 뭐 3년 이상만 하셨어도 뭐 2년 이상 하셨어도 많이 보셨던 장표일 거고요. 많이 들어보셨을 강의예요. 왜냐면 성공자들이 여태까지 해왔던 강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왜 그 이야기가 들리지 않는 건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설명하라 그러면 못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겁니다. 설명을 하지 못하면 아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오늘 이 애터미 사업의 개념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이해를 하시고 내가 설명할 수 있게끔 훈련이 되셔야 그 내가 설명하는 부분을 내 파트너가 복제를 해서 내 파트너가 설명을 할 수 있고 자, 그게 무한단계 무한도적으로 우리에게 시스템 소득을 갖다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애터미 사업하면요. 우리는 이 개념, 기본적인 애터미 사업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우리는 유통사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유통회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해요. 맞나요?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 형태로 네트워크를 짜서 그걸 통해서 발생한 그 소비자의 소비 매출로 서로 캐시백을 공유받으면서 이제 이게 수당이 되고 연봉이 되는 구조가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애터미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생필품을 취급하는 회사라고 해요. 생필품 마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애터미 사업가 정말 이 같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임에도 불구하고요. 정말 다양한 제품군들을 취급을 하더라고요. 뭐 어떤 회사는 카드 네트워크 하는 데도 있고요. 그죠? 뭐 통신도 있고요. 옛날에는 뭐 옥장판도 있었고요. 진짜 많잖아요. 그런데 애터미는요. 그 생필품이에요. 너무나도 이 사업의 바운더리가 넓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생필품을 취급하기 때문에 내가 필요하지 않은 제품을 구매하지 않고 내가 필요한 것만 구매하시더라도 얼마든지 소비자 집단이 만들어지고 그것만으로도 내가 쓰는 것만으로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고 되어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종합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근데
그냥 단순히 유통회사고 네트워크이고 생필품을 취급하는 종합 온라인 쇼핑몰일 뿐만 아니라 제품이 어떻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품질은 너무 좋고 가격은 너무 저렴하고 자 이게 저희 애텀이라는 회사인데 이 내용은 정말 귀에 딱지가 않게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설명하실 수 있는 분들도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제가 애터미 사업을 하면 할수록 뭘 느끼냐면요. 이거는 굉장히 원론적인 내용이더라고요. 원론적인 내용이고요. 결국에 내가 애터미 사업을 잘하려면 이 사업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유통 사업이라는 거에 대한 원론적인 정의를 내려드렸을 뿐이고요. 실제 필드에서 뛰는 우리들은요. 이 5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많이 보셨던 내용이죠. 그죠? 애터미는 자영 사업이고요. 교육 사업이고요. 팀워크 사업이고요. 프로모션 사업이고 복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개념이 정확하게 나한테 와닿지 않으면요. 사장님들이 아무리 유통업이라고 해서 밖으로 돌아다니시면 어떻게 되시는지 아세요? 물건을 팔러 다니시는 혹은 전달만 하는 배달의 기수가 되거나 그냥 물건을 판매하는 것처럼 방판이라던가 뭔가 도소매하는 분들처럼 막 제품만 전달하다가 끝나서 시스템 소득을 만들지 못하는 일이 생기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5가지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머리로 이해를 했으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받아들였으면 이게 여러분들의 몸으로 체화가 되셔야 되는데 그 단계를 못 넘어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좌절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쉬운 사업이에요. 애터미는요. 뭐만 이해하시면 이 5가지가 진짜 머리와 몸과 내 마음에 그대로 정말 그대로 체득이 되시면 이 사업만큼 쉬운 게 없어요. 결국에는 제가 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면 받은 느낌이 뭐였냐면 이 사업은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리더가 되는 사업이구나. 내가 어떤 사람들한테 영감을 주는 그런 리더가 되는 사업이구나 라는 느낌을 저는 요즘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사장님들 스스로가 리더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내가 누군가에게 영감을 주는 역할을 하고 계신가요? 제품을 판매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누군가에게 애터미 사업의 비전을 보여주고 영감을 주고 내 파트너에 대한, 내 스폰서에 대한 어떤 정말 그분들과 성공하겠다는 그 리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오늘과 같은 시스템에서 이루어진다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고 오늘 이 5가지 이야기 그러면 디테일하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자영사업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뭐 IBO라고 얘기 들어보셨죠? 네, 독립자영사업업자. 그래서 인디펜던트 비즈니스 오너라는 표현을 씁니다. 독립자영사업업자. 자, 그런데 우리는 과연 인디펜던트한가? 독립적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딱 이 얘기를 하면요. 맞아, 나는 잘하고 있어. 라고 착각을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네, 미리 말씀드리지만요. 착각이에요. 애터미 사업이 진짜 신기한 게 자영 사업인데 아까 또 뭐가 하나가 더 있었어요? 팀워크 사업이에요. 진짜 너무 신기한 게 자영 사업인데 팀워크 사업이에요. 이상하지 않나요? 이상하죠? 자, 한번 내용을 좀 볼게요. 일단 자영 사업의 개념은요. 이겁니다. 내가 나를 고용하는 자기 사업이에요. 내 사업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 인식을 하셔야 되는데 이 애터미 안에서 우리가 공통된 호칭은 바로 사장님입니다. 왜 사장님이다? 여러분들이 대표이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사업을 하시는 사업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장님이라고 불려드려요. 자, 우리가 흔히 밖에 나가서 사장님이라고 부르면 그분들은 어떤 사업체를 운영을 하고 있거나 그쵸? 본인이 스스로 주가 돼서 일을 하는 분들을 우리는 사장님이라고 합니다. 자, 과연 애터미 안에서 여러분들은 사장님이라는 호칭에 불릴 만큼의 내 사업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아요. 정말 많은 사업자분들이 파트너의 사업을 대신하고 있고요. 스폰서의 사업을 대신하고 계시더라고요. 맞습니까? 저도 그랬어요. 제가 한 2년 전만 해도요. 약간 스폰서 사장님의 사업, 파트너 사장님의 사업을 한다는 개념을 저도 모르게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신기하게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 저분들이 해야 되는 건데 그걸 왜 나한테 하라고 하시지? 그 생각 다 해보셨죠? 안 했다는 건 거짓말이요. 거짓말. 양심에 털이 나신 분들입니다. 왜냐면 이 사업을 하다 보면요. 함께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종종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생각을 내가 얼마나 빨리 내려놓느냐에 따라서 진짜 이 사업의 속도감이 장난이 아니고요. 그 생각을 얼마나 빨리 내려놓느냐에 따라서 파트너 사장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그 신뢰감이라는 게 완전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우리 강의 중에 하나가 저희 신정임 총장님께서 해주신 강의 중에 제목이 이거였어요. 네 덕이고 내 탓이다. 네 덕이고 내 탓이다. 진짜 이게 정확하게 맞는 사업이 애텀이더라고요. 스폰서 탓, 파트너 탓이 절대 아니고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거를 내 탓을 하고 어떤 잘된 일이 있었을 때는 스폰서 덕이고 파트너 덕이고 내 형제라인 덕이라고 생각을 하면요. 이 사업이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고 잘 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어려운 순간이 힘들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어떤 생각과 사고와 시야로 이 사업을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진짜 천국에서 진짜 날개짓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고요. 정말 지옥 속을 헤엄치고 있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 지옥을 만들고 있는 사람은 절대 여러분들의 스폰서나 파트너가 아닙니다. 저도 여기서 나름 짬바가 좀 됐거든요. 네, 그렇게 오래 된 건 아니지만 또 짧게 하지는 않았어요. 이제 올해가 5년 차인데 이 5년 정도 사업을 해보니까 이 사업을 지옥으로 만드는 것도 천국으로 만드는 것도 결국엔 내 생각이더라고요. 이거를 내가 천국에 있다라고 생각을 바꾸시면요. 진짜 그 어떤 어려움이나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 오셔도요. 여러분들의 감정이 요동치시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성공과 실패도 여러분들 바로 나에게 있다. 그리고 나를 바꿔야 되는 사업이다. 내 스폰서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내 파트너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결혼하신 분들 되게 많으신데 우리 남편은 남의 편이라고 하죠. 그죠? 그리고 네, 우리 이제 와이프, 배우자를 보면서 10년 전, 20년 전 우리 연애할 때는 못 봤던 게 딱 결혼하면서 보이는 단점들이 있잖아요. 그거 고치고 싶어가지고 지금까지 잔소리하고 계시죠? 바뀌던가요? 사람이 변하던가요? 안 변해요. 절대 안 변합니다. 사람은요, 나를 변화시킬 수는 있지만 남을 변화시키기는요, 나를 변화하기 위한 노력에 진짜 천배, 만배는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신기한 게 내가 변하면요, 주변 사람이 변한다는 거 아시나요? 내가 변하면 주변 사람이 변해요. 정말 신기한 거를, 왜냐면 제가 이 경험을 했어요. 저는 우리 요새 젊은 분들 사이에서 그 MBTI 성격 유형이라는 게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제가 살면서 4번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번이 4번째로 정착이 됐는데 정말 각고의 노력 끝에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면 막 사장님들이 아니 어떻게 그 유튜브를 하실 생각을 했어요. 아니 어떻게 그 1000명 있는 데서 몇백 명 있는 데서 몇십 명 있는 데서 강의를 해도 긴장을 안 하세요? 제가 20대 중반까지만 해도요. 얼마 안 됐죠? 20대 중반까지만 해도요. 이런 강의가 아니라 친구들이 5명 있는 친구 모임에 가서 한 3명 이상이 저를 쳐다보고 있는 상태에서 저의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요. 목소리가 떨려서 말을 잘 못하던 사람이에요. 막 호흡이 딸려가지고 막. 네, 지금 사장님들이 저의 모습을 봤을 때 그게 상상이 가시나요? 안 가시죠? 제가 그런 적이 있다 그러면 저를 안 믿으시더라고요. 내가 그런 적이 있어요. 정말 성격이 좀 소심했었고 겁이 많았었고 그리고 막 그 사람들을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그리고 절대 먼저 가서 아는 척 못했어요. 나한테 먼저 누가 말 시켜줄 때까지 먼저 안녕이라고 얘기도 못해서 친구들도 되게 오랜 시간이 지나야 친해지고 먼저 다가가지 못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약간 푼숙기가 많이 올라와가지고 아무나 보면은 막 이러면서 이렇게 친해지고 어머 안녕하세요 하면서 마치 한 몇 년 만에 만난 되게 오래된 10년지기 만난 양 하는데 제가 처음부터 이랬던 성격이 아니거든요. 나를 변화하는 그 노력이 정말 많았고 저는 사실 애터미에서 힘들었다기보다는 20대 때 그 사회생활을 하면서 너무너무 많이 울면서 다녔었어요. 그때 사회생활 처음 사회초년생 하는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그래서 애터미 사업이 힘들지 않았던 게
그 이전 직장에서 같이 일했던 분들이 나이들은 어린데 진짜 독사 같은 도끼로 아주 똘똘 뭉친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막 그 앞에서 막 진짜 저한테 막 방으로 끌고 가서 뭐 부탁한 거 안 들어줬다고 막 그 쌍시옷이 난무하는 막 쌍욕을 저한테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진짜 막 그 일이나 못하면 가만히나 있던가 막 이러면서 비웃음도 당하고 막 이제 막 그 지점장님한테 막 끌려가가지고 내가 너 이러라고 그 매니저 자리에 앉혔는지 아니? 막 이러면서 막 혼나고 진짜 막 그런 일을 막 정말 그 인격체로서의 존중을 못 받는 경험들을 해봤는데 정말 그때 눈물 많이 흘렸거든요. 그런데 애터미에 왔더니 세상에 어때요? 애터미에 왔더니 너무너무 이 사장님들이 기본적으로 선하시고 이 문화가 그런 문화가 아닌 거예요. 그 회사는 그런 문화였어요. 애들이 말을 안 들으면 속된 말로 이렇게 갈궈야 된다라는 게 그 팽배해 있던 그런 곳이었거든요. 근데 정말 저는 그게 너무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진짜 너무 이렇게 힘든데 그런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씩 변화하는 게 있었고 또 위에서 치이고 또 이제 밑에 후배들이 또 후배들 중에서도 이렇게 성격이 막 좀 강한 친구들이 있으면은 막 저한테 이제 막 화내고 막 그러면서 막 눈물을 막 흘리면서 막 진짜 그랬던 경험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요, 제가 신기한 게 저의 성격이 변하니까 저한테 그렇게 함부로 하는 사람이 주변에 없습니다. 신기하죠? 사람도 상대 봐가면서 하더라고요. 너무 슬프지만요. 때로는 내가 강건하고 내가 정말 뭔가가 기운이 있고 내가 뭔가 성장하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저를 대하는 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의 목소리와 자신감과 태도와 표정이 변하면요. 상대방도 그걸 압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변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나를 바꾸시는 게 우선입니다. 지금 지옥 속에 살고 계시는 분들, 그게 지옥은 내가 만든 지옥이라고 생각하세요. 애터미 사업처럼 천국같이 일할 수 있는 곳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즐겁고 이렇게 회사 문화가 좋고 이렇게 정말 남한테 피해주지 않으면서 나의 꿈도 꾸고 우리 스폰서와 파트너의 꿈도 함께 꿔주고 그분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고 진짜 좋은 제품 싸게 쓸 수 있고 건강해질 수 있고 예뻐질 수 있고 이런 사업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를 성장시켜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곳이잖아요. 진짜 저도 애터미를 만나면서 이 마음그릇이라는 게 커지는 그 느낌을 많이 경험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저의 마음그릇이 커지는 그 경험을 딱 했을 때 조직이 폭발적으로 한번 성장하는 경험을 해봤거든요. 너무 신기했어요. 진짜 신기했어요. 아마 여기에도 그런 경험을 하신 사장님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자영사업이 저는 왜 1번으로 나왔는지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사업입니다. 내가 나를 고용해서 하는 자기 사업이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요거를 꼭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시간과 노력 당연히 투자하셔야 되고 대가집을 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인 내가 카페를 차리건 미용실을 하건 사업체를 운영을 하건 당연히 시간과 노력과 동일한 대가를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쉽게 지불을 하시는데 이상하게 애터미 사업에는 그런 대가 지불을 내가 하지 않고 남이 해주기를 바라더라는 겁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사업이 느려져요. 굉장히 느려질 수 있습니다. 하기만 하면요. 언젠간 시스템 안에 앉아있으면 내가 스스로 변하고 느끼고 깨닫는 순간이 오기 때문에 포기만 하지 않으면 저는 애터미는 무조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속도를 올리고 싶다면 사장님들이 정말 내 사업이라는 생각을 빨리 하시고 네 덕이고 내 탓이다라는 말을 늘 하루에 10번씩 외치고 다니시면 지금보다 더 빠르게 조직이 성장하는 느낌을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단언할게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정말 단언 드리고요. 그리고 더치페이도 조금 해주시면 좋아요. 이게 내 사업인데 여러분들이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예요. 직원분들이랑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밥 누가 사요? 내 직원이라고 생각을 하면요. 보통은 대표님들이 밥을 사겠죠. 근데 이상하게 많은 사장님들이 직원의 마인드로 계시더라고요. 스폰서님 밥 사주세요. 얻어먹는 거 당연하고. 스폰서님 포인트 내려주세요. 받으면 감사한 게 아니라 안 해주면 화나는 일이 되고. 네, 많이 그런 경험들 하셨죠?
예, 아니 저도 그런 경험 해봤어요. 예, 많이 다 거쳐갔을 겁니다. 그런 어떤 정말 내가 내 사업이 아니라 스폰서의 사업을 하는 것 같을 때가 우리가 다 꼬꼬마 시절이 있기 때문에 애터미의 초보 시절이 있기 때문에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빨리 극복을 해내셔야지만이 빠르게 성장하시고 진짜 타고난 이전에 이런 마음그릇이 엄청 크셨던 분들이 그런 분들이 이런 생각 없이 초반부터 끝까지 쭉 가시고 결국에는 그분들이 빠른 리더들이 되시더라고요. 그리고 반드시 기한을 정해놓으세요. 내가 치킨집을 차리거나 카페를 차리거나 미용실을 차리거나 사업체를 차려놓고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사업하는 분들 있나요? 터미 사업은 신기하게 자본이 투자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세워라 내워라 아이고 저는 천천히 성공해도 돼요. 아이고 저는 그냥 몇 년 왔다 갔다 하면 언젠간 소비자가 만들어서 되겠죠. 안 돼요. 안 돼요. 되지 않아요. 왜? 내가 변화하겠다는 마인드가 없고 이 내 사업이라는 생각이 없으니까 천천히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사장님들이 사업체를 차려서 운영하는데 세워라 내워라. 몇 개월 후에 돈이 안 벌려도 돼. 1년 후에 돈이 안 벌려도 돼. 2년 후에 안 벌려도 돼. 3년 후에 안 벌려도 돼. 그거는 사업이 아니라 놀러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파트너를 살리고 싶으시면요. 사장님들이 기한을 정해놓고 빠르게 성장을 하겠다는 목표를 잡으셔야 돼요. 특히나 저는 천천히 해도 돼요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누구시냐면 부업자 사장님들이 진짜 많습니다. 부업자 사장님들일수록 시간 관리 잘하셔서 빠르게 치고 올라가셔야 부업을 하기 때문에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써서 빨리 치고 가지 않으시면 애터미 사업이요. 내가 저 2, 3년이면 돼요 했던 게 5년, 6년, 7년 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집중적으로 몰입해서 치고 올라가시지 않으면요. 애터미 사업이 정체됩니다. 왜? 스폰서가 부업이에요. 그러면 파트너가 전업자가 나와도 관리되실 것 같으세요? 진짜 미친 듯이 하셔서 내 파트너가 전업자가 나왔을 때 그 사람을 우뚝 콱 밀어갖고 리더로 세워서 딱 세워놓으면 그 다음부터 우리 사장님들이 굉장히 편안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빨리 부업을 정리하고 애터미를 전업을 하겠다는 마음을 목표를 먹으셔야 이 사업이 뜁니다. 세상에 어떤 사업이 저는 세워라 내워라 해도 됩니다라고 했는데 성장하는 사업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기한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또 오너가 긍정적이어야 직원들이 살아남고 직원도 또 긍정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내 사업이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제일 중요한 자영 사업이 장표가 하나인데 제가 시간을 가장 오래 써요, 항상. 이 마인드가 첫 번째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교육 사업입니다. 우리 애터미 사업을 교육사업을 하는데 이거를 100번을 듣고 1000번을 들어도 교육 사업에 대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은 행동이 다르세요. 뭔지 아세요? 시스템 들어야 될 시간에 소비자에게 제품 전달을 한다고 하시면서 주문 들어왔다고 제품 전달하러 배달의 기수하러 나가시는 분들 많거든요. 자, 그런 분들 계시면요. 내 파트너가 그런다. 사장님들 제품 하나 팔아서 오늘 1000pb 올리는 게 애터미 사업에 오늘 10,000pb 올리는 게 100,000pb 올리는 게 애터미 사업의 비전인가요? 그게 비전인가요? 자, 그런 마인드가 있으시다면 방문 판매 사업으로 가셔야 돼요. 애터미 사업의 비전은요. 저희는 네트워크 사업이고요. 시스템 소득이 비전이잖아요. 이 시스템 소득은요. 정말 제대로 된 사업자가 내가 제대로 된 사업자로 우뚝 섰을 때 내가 애터미의 제대로 된 애용자가 먼저 됐을 때 그리고 이 회사의 충성 고객이 됐을 때 여러분들의 그 밑으로도 여러분들의 파트너로도 제대로 된 소비자, 제대로 된 애용자, 제대로 된 사업자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절대 그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애터미가 목표를 가지고 뛰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근데 진짜 애터미를 사업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 사장님들이 미용실을 하는데 머리를 만질 줄 몰라요. 카페를 하는데 커피를 내릴 줄 몰라요. 그분들 사업하는 분들인가요? 애터미 사업을 하는데 애터미 제품을 설명할 줄 몰라요. 애터미 사업을 하는데 애터미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애터미 회사 소개를 할 줄 몰라요. 사업하는 분들 아닙니다. 우리는 오토 소비자를 자꾸 사업자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내가 사업을 한다면 이 사업 매뉴얼 정도는 다 숙지를 하셔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 사업인 겁니다. 결국에 애터미는요. 내가 리더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교육의 현장, 이 시스템의 현장에 앉아 있으실 때 사장님들이 마르지 않는 무한단계 무한누적 시스템 소득을 만들 수가 있더라고요. 우리 글로벌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여기에도 글로벌 그룹 갖고 계신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 정말 많은 해외 라인을 갖고 계신 사장님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한국에 있고 현지의 그 해외 라인으로 나갔을 때 무조건 현지의 리더를 찾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소비자만으론 현지의 소비자만으론 그 그룹이 클 수가 없다. 무조건 현지의 리더를 찾아야만 한다.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학습은 내가 목표로 하는 것을 달성하기 위한 배움이라고 하죠. 사장님들이 애터미 사업으로 성공하고 싶으시면요. 교육을 받으셔야 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셔야 되고 진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막 몸이 뒤틀리고 막 졸려서 죽을 것 같고 막 너무 듣기 싫고 괴롭고 힘들고 막 강의 듣는 게 아무리 싫어도요. 앉아 있는 분은 성공하고요. 그거 아무리 싫다고 밖에 나가서 물건 100번 잘 팔아도 100번 잘 파는 분은 성공을 결국엔 못 하세요. 그게 애터미 사업이더라고요. 이거는요. 애터미에서 국장, 본부장 이상의 직급을 간 그리고 리더스, 로얄 리더스에 들어간 모든 사장님들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교육 사업입니다. 애터미에 물건을 파는 사업이 아니라 정보를 전달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애터미 정보가 뭔지 공부를 하신 다음에 내 입으로 뱉을 줄 알아야 내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고 얘기를 들어도 몸으로 체화하시지 않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정말 내가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먹는 게 첫 번째. 우리 이성현 박사님 강의 중에 줄탁동치라는 강의가 있잖아요. 그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려고 그럴 때 이제 줄줄줄 하면 어미닭이 그 탁탁탁 해서 안과 밖에서 서로 이제 쪼아냈을 때 병아리가 부화를 한다. 만약에 병아리가 먼저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그 신호를 보내지 않은 상태에서 어미닭이 그거를 깨버리면은 계란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냥 계란이 이제 날계란이 되는 거고요. 얘가 안에서 아무리 쪼아봤자 어미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거를 또 벽을 뚫고 나오는 게 몇 배가 더 힘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노력과 또 우리 스폰서나 우리 이제 이런 도움이 함께 더해졌을 때 최선의 결과를 이룰 수 있다는 뜻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줄이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알 속에 있는 병아리가 먼저 엄마한테 엄마 저 준비됐어요. 줄줄줄 해서 신호를 딱 보내면 어미닭이 그 신호를 듣고 그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도와달라는 얘기도 하지 않는데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스폰서가 알아서 해주길 바라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불가능한 꿈을 꾸고 계십니다. 말하지 않는데 우리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압니까? 제 말이 틀린가요? 저는 말하지 않으면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한 게 있으시면 반드시 요구하세요. 파트너분에게 스폰서님에게 요청하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복제사업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자장격제 하셔야 됩니다. 이 교육사업 안에서 내가 리더가 되는 스스로 자장격지, 스스로 장수가 되는 스스로 성장하는 팀을 만들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교육에 끊임없이 참여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학습의 목적은 변화를 통해서 생각의 변화를 통해서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결국에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1차적으로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셔야 되고 그 생각의 변화 다음에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시면 이 사업이 쉽지 않으실 거예요. 네, 생각의 변화에서만 끝나시는 건 정말 제대로 된 변화라고 얘기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해하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이 자리에 시스템에 항상 함께 앉아 있으셔야 된다. 성인의 교육은요. 지식 전달이 아니라요. 아까 얘기했던 이 행동이 바로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들 라인 미팅, 지금과 같은 이런 우리 전체 그룹 세미나, 본사 세미나 들을 수 있는 건 어떻게 해서든 악착같이 시간을 내서 들으셔야 돼요. 악착같이 제품 전달하러 다니시는 것보다요. 악착같이 시스템 안에 앉아 있으신 게 결과적으로 나중에 지나고 보면은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파트너를 악착같이 앉히세요. 그게 더 빨라요. 제품 판매하는 것보다 컨택하는 것보다 한 명을 제대로 된 사람을 이 안에 악착같이 초대해서 붙여놓는 게 훨씬 빠른 사업의 노하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미팅은 무조건 참여를 해야 된다.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는 분들은요. 사업자가 아니라 뭐다? 오토 소비자다.
내가 사업자라고 착각하고 있는 오토 소비자를 사업자처럼 행동할 것으로 기대하다 보면 우리의 기대만큼 실망이 큰 법이고 실망이 크다 보니까 파트너를 포기하게 되는 일이 생기더라. 근데 그분들이 소비자다라고 생각하면 화날 일도 없고요. 그죠? 뭘 해야 될지 목표가 명확해지더라고요. 시스템에 참여시키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가 팀워크 사업이에요. 우리 팀워크 사업은요. 이게 시작이래요. 약속된 장소와 약속된 시간에 모이는 것부터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게 팀워크래요. 우리가 그룹으로 함께 뭉치는 게. 지금 이 약속된 시간에 8시에 줌이라는 곳에 여러분들이 딱 제 시간 지켜서 와 98명이나 들어오셨어요. 100명에 가까운 분들이 지금 함께 모이고 계시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의 팀워크입니다. 함께 하는 것. 그래서 우리 팀은 나 혼자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나 혼자 1대1로 스폰서랑 미팅하고 나 혼자 파트너랑 1대1로 관계 형성을 하는 건 팀워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룹으로 뭉쳐야 돼요. 이게 마그네틱 보드 시스템이 그런 개념이더라고요. 우리가 자석같이 시스템에 달라붙어 있어야지 그게 교육 사업이고 그게 팀워크 사업이고 다 통용되는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팀의 핵심은 팀원들이 갖고 있는 동지적 동행의식인데 진짜 많은 분들이 또 개인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아니, 저 스폰서님이 내가 대실적이어서 나 후원 안 해주잖아. 그 사람 또 소실적 보는데 뭐 그분이 스폰서야? 에이, 자 이런 생각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아니 라인 미팅을 하는데 나는 신규가 없잖아. 내 파트너 없는데 내가 여기 지금 우리 스폰서 라인 미팅 하는데 어차피 파트너도 없는데 여기 같이 와야 돼? 라는 생각을 하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자, 팀워크가 없을 때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들었던 그 인문학 강의에서 너무 좋았던 게 팀워크는 옆 사람의 성공이다라는 말이 너무 좋았어요. 팀워크는 옆 사람이 성공하도록 하는 옆 사람의 성공을 바라는 게 팀워크래요. 내가 성공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형제 라인까지도 잘 돼야 되고요. 내 스폰서, 내 파트너 같이 잘 돼야 되는 게 우리 이 사업의 핵심입니다. 애터미는 무한단계, 무한누적으로 함께 성장한다고 얘기는 하는데 나는 왜 맨날 나 혼자만 잘 되려고 하세요? 그러면 안 되더라는 겁니다. 사장님들이 그렇다는 의미가 아니죠. 그죠? 예, 비유를 든 겁니다. 예, 가끔 가다가 지금은 사업을 안 하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예, 저희 그룹에도 있었어요. 예, 그 좌측 파트너, 이제 본인의 좌측 파트너한테 포인트 챙겨주면은 이런 얘기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아니, 거기 아무리 크면 뭐래. 내 우측 안 되면, 내 소실적 안 되면, 나 돈 안 되는데, 아니, 거기 파트너 나와서 뭐해. 그 사람들 내 파트너 별로 의미 없어. 내 우측 안 도와주면 도와주는 거 아니야. 자, 이런 분들 되게 많았어요. 분명히 이 그룹 안에서도 스쳐 지나갔던 분들 중에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빨리 그 생각을 버리셔야지만이 사장님들 제가 언제부터 제주지 컸냐면 좌측도 그리고 형제 라인도 다 내 그룹이고 이 그룹 전체를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은 그냥 내 일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신기하게 소실적이 크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내 그릇의 마음 그릇의 크기만큼 사장님들의 소실적이라고 불리는 것도 빠르게 크고요. 회장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대실적 소실적을 논하지 말아라. 상한선에 간 거 아니면 적은 그룹과 더 적은 그룹이 있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진짜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좌우가다 네 줄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항상 내 파트너, 내 스폰서, 내 형제 라인이 같이 잘 될 수 있는 동행의식을 가지세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아프리카 속담을 머릿속에 또 콕 박아 놓으시면 아주 좋은 사업의 방향이 머릿속에 펼쳐지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누구한테 줄 때요. 그 사람이 기대하는 이상으로 그냥 화끈하게 주세요. 100원을 기대하는 사람에게 1000원을 준다면 이분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어머 대박. 그죠? 그러니까 줄 때는 화끈하게 다 퍼부어주셔도 그분들이 결국에는 여러분들에게 지금은 모르지만 언젠간 그게 몇 개월 후, 몇 년 후에 그대로 나한테 돌아오는 신기한 경험을 하실 겁니다. 제가 진짜 그 경험을 해봤어요. 당장에 저한테 이득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내가 이거 왜 해야 돼? 라고 했지만 저분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했던 그 모든 행동들이 지금 제가 어느 순간 막 조직이 성장을 하려고 딱 할 때 그때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거든요. 여러분들의 노력과
피땀은요 절대 여러분들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다 돌아오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젖소 철학, 애기 철학으로 사업을 하신다면 이 애기 철학, 정말 그 사람의 성공을 위해서 진심을 다한다 보면은 그 진심이 결국에 나의 사업의 크기를 키워주는 일이 생깁니다. 우리 팀워크를 위해서는요, 그리고 1분 스피치부터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스피치 하실 분 하면 이거를 항상 하는 분들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근데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나와서 나의 스토리, 내가 전직은 뭐였고 현직은 뭐였고 애터미를 어떻게 만났고 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스토리가 모여서 우리는요 애터미를 통해서 감동을 느끼고요. 그 다양성이 진짜 이 그룹에 빛을 발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완전 초기 사업자라면 조금 시간은 필요하지만 사업을 한 지 3개월 이상이 됐다면 내가 근데 여태까지 스피치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여러분들 조금 나서서 스피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도 팀워크예요. 그래서 우리 신규분들 특히나 나오셔서 나를 소개를 해서 내 이름 석자를 얘기하고 다른 분들에게 내 얼굴을 비춰줘야만 여러분들 다른 분들과 팀이 되는 겁니다. 나의 얼굴도 이름도 모르고 줌도 맨날 화면만 끄고 있는 분도 있으시죠?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 코로나 이후로요. 제가 이름만 알고 얼굴 모르는 분들 있어요. 그분과 제가 팀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팀이 되려면 나를 소개하면서 관계를 맺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꼭 스피치도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팀워크 사업할 때 긍정, 절대적인 긍정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왜냐면요. 여러분들이 이 조직에서 내뱉는 팀 안에서 내뱉는 부정의 언어 하나가요. 여러분들 흙탕물을 튀기는 미꾸라지가 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인대칭 비비블 다 들어보셨을 텐데 한번 우리 따라서 읽어보시도록 할게요. 자, 미인대칭 비비블 할 때 자, 미소는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인사는 우리의 마음을 알게 합니다. 대화는 서로의 의견을 높여줍니다. 칭찬은 서로의 용기를 키워줍니다. 비난하기보다는 이해를, 비판하기보다는 분별을, 평하기보다는 칭찬을. 이렇게 미인대칭, 비비불 하지 않으셔. 미인대칭 하시고 비비불 하지 않았을 때 우리 사장님들의 그 긍정 에너지가 나의 조직의 에너지가 돼요. 긍정 에너지 1보다요. 부정 에너지 1이 확산되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그래서 저는요. 저희 그룹에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요. 이 단체에서 다른 형제라인 내 파트너가 다 있는 다른 형제 이런 그 단체에서 부정의 얘기 힘들어요. 뭐 이거 왜 안 해줘요? 뭐 스폰서님 이거 해주세요. 왜 회사는 이런 게 안 돼요? 이런 얘기를 부정의 언어를 내뱉는 사람은요. 이 그룹 전체의 사업을 망치는 사람이라고 저는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절대로 단체 앞에서 사장님들 부정의 언어 하지 마세요. 나뿐만이 아니라 내 파트너의 파트너와 내 스폰서의 파트너와 나의 형제라인 내 스폰서에게 모든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그 조직에 가서 이렇게 막 이렇게 흐트러 놓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애터미 사업을 하실 때 긍정의 언어를 쓰는 게 팀워크라는 거를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막 열정이 차가지고 막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파트너가 탁 와가지고 불평불만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스폰서님, 아니 애터미 사업은 뭐가 이렇게 힘들고 뭐 우리 회사가 뭐 이렇고 뭐 스폰서님 저기 그 상위 스폰서는 이렇고 우리 스폰서님도 왜 나한테 이렇게 하고 이 소비자는 저렇고 하면서 얘기를 해요. 우리 사장님도 막 열정이 넘쳐서 그래 오늘 가보자 하고 딱 했는데 이 얘기 딱 듣는 순간 어떠세요? 맥이 탁 풀려버리지 않나요? 아휴 오늘 장사 붕쳤다 닫자 하고 닫아버리시거든요. 남의 사업 망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긍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절대 수직적인 리더십이 아니고 모두가 사장님이기 때문에 수평적이에요. 막 억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서 너 내 말 안 들으면은 너는 아웃이야. 막 이러는 리더님들도 가끔 있어요. 자, 때로는 끌고 가는 리더십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애터미는요. 수평적인 리더십이 주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창의적인 생각이 나오려면요. 누군가를 두려워하고 불편하고 어려우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긍정의 에너지를 공유하는 팀워크를 이루셨으면 좋겠고 내가 하는 대로 사업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스폰서가 안내하는 대로 하면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대요.
그래서 각자의 생각으로 각각을 운영을 하다 보면요. 우리가 팀워크를 맞춰야 될 때 스폰서님이 우리 이거 합시다 라고 했는데 아니요 저는 그거 안 할래요 하고 쏙 빠져버리면 그 조직이 팀워크가 맞을까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들었을 때 스폰서님이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가서 물어보시는 거죠. 스폰서님이 이렇게 하는 부분을 저한테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방향이 더 나은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서 스폰서님을 설득을 시켜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왜냐면 그 조직에 대한 책임을 이거를 하자고 했을 때 책임을 지는 분은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책임지지 않고 항상 그 아이디어를 내고 하자고 했던 리더님이 그 조직에 책임을 지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믿고 따라가셔야 됩니다. 네, 상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 안에서 따라하셔야 돼요. 가끔 가다가 그러면 스폰서님이 하자는 대로 무조건 다 해야 됩니까? 스폰서님이 배팅 치자 그러면 다 배팅 쳐야 됩니까? 스폰서님이 저 사람은 아니야. 저 사람은 이렇게 내보내. 저 사람은 아웃이야. 라고 해서 왕따 시키는 거 맞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스폰서를 따라갈 땐 반드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원칙이라는 기준. 애터미에서 너무나도 이거를 확실하게 잡아놨거든요. 하지 말라는 거는 하지 마세요. 회사에서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마시고 회사에서 하라는 걸 스폰서님이 하시면 믿고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얘기 있죠. 멍청한데 부지런한 사람이 회사를 망하게 한답니다. 우리 그런 사람은 되면 안 된다. 그래도 나보다 경험치가 있는 리더분들, 그 자리에 있는 분들이 나는 보지 못하는 시야에서 조직을 바라볼 수 있어요. 왜냐면 내 조직의 사이즈가 이만큼이면 나는 이거밖에 못 봐요. 국장은 국장의 시야가 있고 본부장은 본부장의 시야가 있고 임페리얼은 임페리얼의 시야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조직의 크기가 틀립니다. 대기업 총수랑 중소기업의 대표님이랑 시야가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중소기업 그 대표의 입장에서 대기업 총수가 내리는 의사결정이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대기업은 대기업의 의사결정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팀워크를 맞춰야 됩니다. 성공의 속도와 성패를 좌우하는 건 결국에는 팀워크예요. 애터미는 팀워크 사업입니다. 나 혼자서 성공할 수 없는 사업이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우리 이제 2개가 남았는데 2개는 빠르게 넘어갈게요. 프로모션 사업이에요. 자랑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3봐 들어보셨죠? 써봐, 알아봐, 해봐 해서 자랑들을 미친 듯이 하고 다니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회사 자랑, 제품 자랑, 박한길 회장님 자랑, 우리 스폰서 자랑, 우리 센터 자랑, 이 회사의 비전 자랑, 이 회사의 세미나 시스템 자랑 계속 자랑하면서 프로모션을 하는 거예요. 우리 스폰서님 프로모션 해주고 우리 회사 프로모션 해주고 우리 제품 프로모션 해주면서 그 자랑을 열심히 하다 보면 저절로 되는 사업입니다. 자, 내가 제품을 자랑하려면 100% 제품을 애용을 해봐야 이 제품을 써보고 감동해서 좋은 걸 자랑할 수 있잖아요. 안 써보고 어떻게 자랑합니까? 내가 100% 미팅에 참석을 해야 우리 스폰서의 정말 장점도 보고 이 회사의 좋은 시스템도 이해를 하고 우리 회장님 얼마나 대단한지 알고 이 회사 얼마나 대단한지 알잖아요. 그랬을 때 자랑질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요. 또 여러분들이 자랑하셔야 되는 대상은 또 누가 있냐면요. 나를 프로모션 하셔야 돼요. 애터미 사업은 결국에는 내 소비자가 수없이 많은 애터미 사업자분들이 요새는 주변에 많아요. 그중에 나를 고르게 하는 나를 파는 사업입니다. 우리는 이미지 메이킹도 굉장히 중요해요. 내적으로 그리고 외적으로 변화된 나의 모습을 내 소비자에게 내 파트너에게 보여줬을 때 사장님들의 사업이 더 빠르게 클 수 있고요. 이 애터미는 광고를 하는 게 아니라 애터미의 제품과 정보를 전달한 여러분을 통해서 애터미 사업이 전달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의 이미지는 여러분을 통해서 결정이 납니다. 따라서 우리 회사의 이미지, 애터미 사업의 이미지, 제품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고 싶으시다면 사장님들의 이미지를 바꾸셔야 돼요. 자,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느냐? 내적, 외적인 이미지 중에서도 외적인 이미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사람을 상대하는 직종의 기본인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전문적인 모습 보여주셔야 되고요. 깔끔해야 돼요. 예뻐져라라는 게 아니라 피부에서 광이 나고 눈빛이 맑고 표정이 긍정적이고 머리가 단정하고 옷이 깨끗하고 깔끔하면 그 사람의 이미지가 굉장히 좋잖아요. 복장 단정하게 하세요.
쓰레빠 신고 추리닝 입고 하는 사업 아니죠. 그쵸? 그래서 자기 관리를 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여러분들의 그 외적 이미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미지가 판단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옷도 막 너무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막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옷을 입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문적인 느낌이 나지 않게. 그러니까 의상이 옷은 예쁘지만 예를 들면 제가 사업 설명을 한다고 하면서 진짜 이제 허리 숙이면은 진짜 막 그 속옷이 보일 것 같은 막 초미니 스커트를 입고 나와서 강의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좋아 보이시나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 단정한 옷차림도 진짜 우리 사업의 기본입니다. 특히 사람 만날 때의 이미지 메이킹은 그 보이는 데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내적 이미지는 내가 갖고 싶은 이미지가 있으실 거예요. 자신감 있는 사람, 열정 있는 사람, 아니면은 정말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 나의 롤모델을 하면 딱 정하셔가지고 그분의 목소리 톤, 표정, 옷 스타일링을 따라하면서 내가 그런 이미지를 계속 만들고 싶은 태도로 연기를 하세요. 내가 열정이 없는데 열정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열정 있는 척을 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내가 확신이 없는데 확신 있어 보이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요. 확신이 있어 보이는 척부터 시작을 하시면 내 내적인 에너지가 내가 내뱉는 그 언어와 내가 정말 그 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의 태도로 드러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기 원하는 모습으로 꼭 행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복제 사업인데요. 5번째 복제 사업이죠. 복제 사업은요. 우리가 떡잎을 나무로 만드는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 이 사업에서 오토 판매사가 아니라 오토 팀장 이상으로 치고 올라가서 리더스 로얄 리더스의 애터미에서 얘기하는 소위 다른 데서 버는 연봉 수준이 아니라 정말 돈 잘 버는 사람으로서 성공하고 싶으시면요. 복제를 잘 하셔야 돼요. 오토 판매사까지는 빠르게 많이들 가시는데 그 오토 팀장의 벽을 못 넣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쵸? 오토 팀장이요. 생각보다 드물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복제가 덜 돼서 그래요. 리더를 복제하셔야 됩니다. 내가 먼저 리더가 돼서 내 파트너를 리더로 우뚝 세웠을 때 좌측에 한 명, 우측에 한 명 제대로 된 리더를 세우고 이 리더들이 또 리더를 만들 수 있는 것까지가 여러분들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오토 팀장이 되십니다. 이 그 리더를 복제하는 사업에서 끊기기 때문에 오토 팀장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우리는 먼저 첫 번째, 우산을 씌우면 안 된다. 우리가 소통이 쫙 돼야 되는데 우산 씌우는 게 복제 되기 시작을 하거든요. 소통이 안 되는 조직이 되면서 우리가 각자 도생하는 리더들이 나오면 그건 제대로 된 리더가 아니겠죠. 그래서 우산 씌우지 마시고 먼저 스폰서를 복제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 얘기하면요. 아니 우리 스폰서님이 이렇게 해서 저도 시스템 안 들어서 저도 안 들어요. 하고 부정적인 걸 복제를 하시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 스폰서 사장님도요. 잘 찾아보시면 장점이 있어요. 우리 사장님들이 못 봐서 그렇지 사람은 누구나 장점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사장님들이 자꾸 단점에 집중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사장님도 잘 찾아보시면 분명히 장점이 있거든요. 장점이 있어요. 그 장점을 긍정적인 모습을 복제를 하셔야 됩니다. 나한테 많은 스폰서님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의 장점만 떼다가 여러분들이 복제를 하셔야지 꼭 신기하게 부정적인 것만 복제를 하고 그분의 장점은 복제를 안 하시면서 아 저분이 저렇게 해서 저도 이래요 라고 하는 경우를 너무너무 많이 봤는데 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복제라는 건요. 우리 진짜 예쁜 모습을 복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폰서님의 장점을 찾아서 그 장점들을 복제를 하자. 부정적인 건 복제하시면 안 된다. 보면서 아 저건 배우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시스템을 복제를 하셔야 됩니다. 내 산하의 내 라인 미팅에서 일어나는 시스템. 본사에서 하는 시스템, 센터에서 하는 시스템. 그동안 우리 스폰서님이 해줬던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복제를 하시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복제하셔야만 합니다. 특히 마인드를 잘 정립을 해서 정말 제대로 된 오늘 이 5가지 사업의 개념 안에 마인드 교육이 사실은 대부분이거든요. 내가 리더가 되기 위한 이 마인드셋이 충분히 되셔야 되고 그거를 복제를 하신다면 여러분들 진짜 애터미 사업이 너무너무 순탄하게 잘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조금 정체기가 와도 정말 두렵거나 힘들거나 화가 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스템을 잘 따르는 분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 가슴 뛰는 이 시스템을 같이 만들어 보는 게 너무 좋겠다. 그래서 반드시
이 복제 안에는 자장격지를 복제하는 게 마지막 미션이더라. 소비자를 만들고 사업자를 만드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사업자가 스스로 장수가 되는 자장격지 하는 것까지가 우리 스폰서님이 해주셔야 되는 역할입니다. 자, 이렇게 5가지 사업 개념을 들어보셨는데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디선만 들어봤어. 그죠? 다 한 번쯤은 어디선가 스쳐가면서 들었던 것 같은데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이거를 체화를 했는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맞아, 나도 저렇게 해야지. 맞아, 내가 더 노력을 해야지. 맞아, 내가 부족한 게 많으니까 더 발전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며 들으신 분들은요, 이미 그분들은 리더이십니다. 그런데요, 이 얘기를 읽고 이런 사업을 하면요,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고, 우리 스폰서는 왜 저렇게 안 해서. 그죠?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스폰서님은 왜 저렇게 안 할까? 우리 파트너는 왜 저렇게 안 할까? 그 생각이 드시면 빨리 그거를 내려놓고 내가 먼저 발전해서 리더가 돼야지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체화를 하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누구보다 내가 먼저 변화하는 게 첫 번째.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5가지 이 사업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신다면 너무너무너무 행복한 애터미 사업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원래는 이 주제에다가 이제 호일러의 법칙까지 해서 빠르게 조금 이거 마무리하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저도 이제 라인 미팅이 있는데. 자, 먼저 우리 스폰서 사장님 후원 받을 때 그냥 마구잡이로 앉혀놓으시면 절대 안 돼요. 우리 일단은요. A, B, C, 호일러의 법칙 잘 활용하시는 분들이 또 사업 잘 하시거든요. 자, A가 어드바이저고요. B가 브릿지고요. C가 이제 클라이언트예요. 그래서 A는요, 스폰서, B는 납니다. C는 내 소비자나 파트너를 얘기를 하는데 내가 브릿지 역할을 정말 이 가고 역할을 너무너무 잘 하셔야 돼요. A와 C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시려면 먼저 A에게는 뭐를 해주셔야 된다? C의 정보 전달을 해주셔야 돼요. A, C가 직업은 어떻고 나이는 어떻고 성별은 뭐고 성격은 어떻고 생활 환경이나 뭐 이 회사에 대해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 제품을 써봤는지 어떤 성향이고 뭐에 관심이 있는지를 A한테 사전에 충분히 정보 전달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C한테는 뭘 해주셔야 되냐면 우리 스폰서님 자랑 아까 프로모션 사업을 이분한테 하는 거예요. 자랑지. 우리 스폰서님이 정말 너무너무 이런 장점이 있고 옛날에 이런 일을 하셨었는데 지금 애터미로 이렇게 잘 나가고 계셔. 너무 좋은 분이야. 라고 A를 최대한 정말 멋있고 귀한 분인데 아주 귀한 시간 내줘서 당신과 나를 만나러 내가 특별히 부탁해서 오신 분이다 라고 격을 막 올려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 C가 궁금증을 느끼게끔 어머 그래? A라는 사람 누구야? 어머 그런 분이 나를 만나러 와?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끔 해주셔야 되고 이 사람이 애터미에 대해서 뭘 궁금해하는지 어느 정도 소스를 또 파악을 해놓으시면 너무너무 좋고요. 절대로 애터미에 대해서 내가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A는 스폰서로서는 내가 후원을 갈 때 A의 역할을 할 땐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서 전문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아주 멋들어진 가꾼 모습 보여주시고요. 질문과 경청화법을 적절하게 써주셔야 되고 B는 A에게는 아까 얘기했던 이 C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해 주시고 C에게는 약속을 좀 확실히 잡으실 필요가 있어요. 가끔 가다가 약속 없이 그냥 대뜸 데려가가지고 얼굴 서로 붉히는 경우도 되게 많았거든요. 확실한 애터미 사업에 대한 이야기로서 약속을 잡아놓지 않고 무작정 A를 끌고 간다고 해서 이 사업이 잘 되진 않습니다. 어느 정도 내가 C한테 기본적인 역할들을 좀 해놨을 때 이 C가 마음이 조금 열리기 시작할 때 A를 잘 모시고 가셔야 되고 A를 데리고 온다는 거를 알고 있어야 이분이 기분이 상하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A를 C한테 얘기 안 하고 데려가면요. C는 반드시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약속을 잡고 초대를 하시고 우리 스폰서의 기를 아주 팍팍 살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C는 이제 얘기를 잘 들어주시면 되겠죠.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사장님들 애터미 사업 정말 멋들어지게 하셔서 모두가 성공하시고 모두가 리더가 되셔서 우리 상한선에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